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요청을 많이 해주셨던 지난번 피 베이비 로즈 립스코 때 했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사실 그때 혼자서 되게 화장놀이를 많이 하면서 했던 메이크업이라서 좀 기억을 많이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면서 약간 기억을 좀 되새김질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메이크업에 쓴 제품들 중에서 지금 구하기 너무 어려운 제품도 있어서 조금 대체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일단은 베이스부터 시작할게요. 베이스는 피 올데쿠 23호 쓸 거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쓱쓱 펴발라줄게요. 오늘은 일부러 피부 표현을 조금 더 매트하게 하고 싶어서 스킨케어를 완전히 흡수시키고 바르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스킨케어 하고 나서 직후에 발랐을 때 훨씬 더 촉촉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속건조도 덜해서 베이스 하고 나서 피부 건조함을 특히 많이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베이스 바를 때 스킨케어 하고 직후에 발라보세요. 스킨케어 하고 완전히 다 흡수되고 한참 뒤에 베이스를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베이스를 할 때는 무조건 스킨케어 하고 나서 흡수시키고 바로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주거든요. 대신에 바로 직후에 바르는 거라서 좀 매트한 맛이나 밀착력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마 쪽에도 23호 이렇게 발라주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중안부를 안 바르고 있잖아요. 저 메이크업을 보면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 아예 한 톤으로 베이스를 다 깔 때도 있지만 이 쿠션 테스트 하면서 중안부 쪽은 22호를 또 많이 썼었어요. 저는 원래 절대로 베이스를 톤업해서 바르는 타입이 아닌데 이 22호 컬러가 너무 잘 빠져서 이 중안부 쪽에 살짝 톤업하듯이 발라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21호까지 가면은 확실한 톤업이 느껴져서 더 볼륨감이 느껴질 텐데 저는 또 21호까지 가서 너무 톤업시키는 게 취향은 아니어서 딱 22호 정도로만 중안부 쪽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었어요. 저 진짜 쓱쓱 밀어서 바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밀어서 발라주고 두들겨주는데 두들겨주면은 또 퍼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고르게 계속 조금 뱉어내져요. 이러면 밀착력도 올라가고 커버력도 올라가요. 이렇게 이마 쪽에도 중앙부터 눈썹 위쪽, 이쪽에 밝혀지면 좀 더 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얼굴이 좀 화사해 보여. 저는 턱 쪽도 살짝 밝혀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 베이스는 끝이에요. 오늘 일부러 조금 더 매트해 보이게 뽀송하게 했는데 그래도 막 엄청 텁텁해 보이거나 건조해 보이진 않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영상에서 블러셔를 정말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이 블러셔가 파우더를 얹은 상태에서 바르면 절대 안 되는 블러셔여서 까먹지 않고 그냥 베이스 한 다음에 바로 발라줄게요. 힌스 하프문 치크고요. 라일락문 컬러입니다. 이 하프문 치크는 제가 이 영상 올릴 때쯤에는 아마 리뷰를 올렸을 것 같은데 제 취향은 이런 컬러들보다는 로지문, 얼루어문, 트렌치 이런 컬러들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좀 뭔가 발레코어 같은 느낌? 되게 핀터레스트 느낌인데 샤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컬러를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생각보다 툴을 좀 타는 제품이어서 이런 핑거 퍼프류 있죠? 이런 핑거 퍼프로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았고 이거를 일단 발라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을 더듬었을 때 이렇게 바르고 나서 컬러 너무 샤하고 예쁜데 조금 더 그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치크를 더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는 이 컬러였다. 근데 예쁘죠? 이런 베이비 핑크색 상의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역시 베이스를 하고 바로 이 치크를 얹으니까 제형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는 얹을 때 소량 얹는 것보다 퍼프에 충분히 묻혀서 얹어줘야 베이스 까짐 없이 아주 예쁘게 모공 커버도 되면서 잘 발려요. 이거는 찔끔찔끔 묻히지 마시고 그냥 팍팍 묻혀서 바르세요. 어차피 발색이 엄청 진하지 않아요. 아마 그때 무조건 여길 지나갔을 거야. 제가 화장놀이 하면서 그냥 혼자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를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직 뭔가 2% 부족하죠? 그때 했던 거 이 느낌 아닌데 싶죠? 맞아요. 다른 블러셔를 얹었거든요. 이 에스쁘아 블러웨어 블러쉬 데이지드 모브예요. 요즘에 블러셔 바르고 계속해서 이 에스쁘아 블러셔로 마무리하는 걸 좋아해주고 있는데 데이지드 모브가 의외로 손이 진짜 잘 가고요. 생각보다 립 컬러를 많이 안 타서 요즘 리뷰할 때나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라일락문 얹고 나서 데이지드 모브 얹은 이유도 이렇게만 있으면 저한테는 좀 너무 뽀용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데이지드 모브를 살짝 얹어서 그윽함을 넣어주면 그 영상에서 봤던 뭔가 분위기 있는 느낌이 한 스푼 추가돼요. 그래서 이쪽보다 확실히 이쪽이 더 제 취향이죠. 근데 힌스 제형도 완전 블러리한 제형인데 여기에 이 치크 제형까지 얹어지니까 진짜 필터 씌운 것처럼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은 분들이 블러셔를 궁금해 해주셨어요. 근데 이 조합이었다. 그리고 데이지드 모브도 조금 넓게 좀 샤하게 많이 깔아줬어요. 그래서 그냥 데이지드 단독
발색이랑도 다르고 라일락 묻만 발랐을 때랑도 느낌이 다르고 그날 메이크업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이 블러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중안부도 이 22호 컬러로 살짝 밝혀줬었고 또 다른 메이크업 방법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줬었고 이제 광을 잡을 건데 아니 헤라에서 또 너무너무 신기한 파우더가 나왔잖아요. 진짜 이 파우더는 헤라라서 가능한 대기업이라서 가능한 파우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케이스부터 너무 멋들어져요. 헤라 블랙 쿠션 메쉬 파우더고요. 지금 컬러는 일부러 화사하게 좀 톤업을 하려고 13호인 포슬린을 가져왔어요. 파우더라서 생각보다 막 엄청 그렇게 톤업되는 느낌은 아닌데 근데 제가 들고 다니면서 좀 썼더니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안에가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너무 비벼서 사용하면 파우더 저처럼 이렇게 난리 나니까 이렇게 한 번만 쓱 해주면 묻어나와요. 아 근데 가루가 들어있는 거여서 좀 가루가 날리긴 해요, 여기저기. 그리고 이마 쪽에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서 광을 잡아줄게요. 그럼 광이 좀 잡히고 제가 지금 포슬린 컬러를 썼는데도 그렇게 막 엄청 밝진 않죠. 그래서 파우더로 살짝 톤업하듯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저는 파우더를 이런 중안부 위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는 좀 볼륨감 있게 화사해지면 좋거든요. 이런 데 위주로만 쓰시는 분들은 아예 저처럼 컬러를 좀 화사하게 쓰셔도 좋지 않을까. 중안부가 또 한층 더 뽀용해졌어요. 아니 이거 파우더 하나도 안 건조하고 뭔가 갈라지는 느낌도 없고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가격값을 제대로 한다. 이거는 진짜 대기업의 혁신이다 싶은 파우더입니다. 근데 제형 자체는 막 파우더에서 되게 새로운 제형이긴 하지만 뭔가 파우더가 아니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진짜 파우더예요. 말이 좀 이상했는데 저거 처음에 공개됐을 때 메쉬 파우더인데 되게 얇고 신기하게 생겨서 좀 그런 파우더 파운데이션 타입인가 싶었거든요. 아 이거는 투쿨포스쿨 베일드 컨투어 헤이즐입니다. 근데 그런 제형은 아니었고 진짜 딱 가루 타입의 파우더였다. 사실 아모레 라네즈 네오 파우더도 되게 신기하게 외국에서는 한국 애들만 화장품 몇 세기 이후 걸 쓰고 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 네오 파우더가 또 혁신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느낌의 파우더였어요. 중안부를 좀 화사하게 밝혀주니까 지금 쉐딩하는 게 더 드라마틱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쉐딩도 조금 평소보다 살짝 널찍하게 해줬어요. 그날 아이 메이크업 섀도우는 또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치크의 영향이 많이 컸던지라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다른 걸로 또 보여드릴게요. 남은 양으로 코벽만 살짝 쓸어줄게요. 제 코가 낮은 코는 아닌데 이 코벽이 되게 둥글둥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쉐딩으로 살짝 코벽에 존재감을 세워주지 않으면 코가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쉐딩할 때 코가 조금 길어 보이더라도 코벽을 살짝 살려주는데 대신 코끝을 완전 제 코보다 좀 더 위로 올려서 음영을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코 길이를 끊어줍니다. 그리고 코 밑에 여기 쉐딩을 해주는데 어차피 제가 콧질질이어서 코를 이렇게 살짝살짝 닦다 보면은 이 밑에는 조금 지워져서 자동 쉐딩 돼요. 그리고 턱 쉐딩 할 때 요즘 좋아하는 방법이 여기를 일자로 끊어줘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 보이나? 저는 이 턱 각진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이렇게 살려줍니다. 확실하게 한번 살려준 다음에 이걸로 턱 밑부터 확실하게 쉐딩 쳐준 다음에 제가 무턱이라서 여기가 좀 둔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려주고 이제 남은 양으로 살짝 안으로 끌어당겨줍니다. 그리고 눌러줘요. 이렇게 톡톡톡톡. 그리고 쉐딩할 때도 만약에 내가 살짝 O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쪽을 끌어당기지 마시고 여기가 들어가서 O형이 되는 거잖아요. 쉐딩할 때 광대 부각되는 부분을 눌러주시고 여기는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 볼이 좀 있다, 심부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바르면서 딱 이 부분, 지금 볼이 좀 동글동글한 부분 있죠? 여기만 이렇게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퍼뜨려줘요. 이런 식으로 해야 O형 부각이 안 되게 쉐딩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냥 치크가 메이크업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예쁘게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냥 색이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쵸? 브로우도 그날 질문이 많았는데 브로우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즘 브로우는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또 되게 괜찮은 게 에뛰드 컨트롤 슬라이드 브로우 라이트 토프 컬러예요. 요거 되게 잘 발리는데 진하지 않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사각사각한 질감이에요. 전에 뭐 에뛰드 다른 영상에서도 메이크업 하면서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 컬러는 새로 구매해서 잘 쓰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단도 모양이고 이게 조금 길게 빼더라도 가이드가 있어서 잘 부러지지 않아서 손에 힘 빼고 조금 길게 이렇게
데생하듯이 샥샥샥샥 쓰기가 너무 좋아요. 또 이게 잘 발리는데 너무 진하지 않게 발려서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해요. 그리고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퍼뜨려주면은 딱 아주 마음에 든다. 그리고 브로우 카라는 2AM 브로우 카라 애쉬 코코아 사용했어요. 제가 이 컬러 너무 예뻐서 쇼츠를 찍었는데 그 쇼츠가 엄청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 품절이었던 컬러예요. 이거 요즘에 완전 노란 느낌 내고 싶지는 않고 조금 애쉬 베이지 빛으로 눈썹 빼고 싶을 때 쓰는데 제형 너무 좋고 이 나의 눈썹 털애기들의 한 올 한 올 컬러가 잘 묻어나서 너무 색배기가 좋더라고요. 제 머리카락 보시면 꽤 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한 머리카락에도 너무 도드라지는 느낌 없이 살짝 눈썹 부드럽게 빼주는 느낌이어서 괜찮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생각보다 빛을 받으면 조금 뽀얗긴 해요. 빛 받았을 때 눈썹 뿌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밝을 수 있습니다. 또 2AN 가성비가 괜찮지 않아요?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할 건데 사실 그때 한 메이크업은 이거 썼어요. 메이크메이크 헬로키티 에디션으로 나온 소이 핑크 블러링을 썼고 요즘 메이크업에 소이 핑크 블러링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스모키 팔레트보다 이걸 더 잘 쓸 것 같다고 했잖아요. 리뷰할 때 이 팔레트가 컬러 튀지 않고 어디든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기에는 지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더 쟁여뒀을 정도로 지금 보시면 이게 사용감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쟁여둔 거예요. 기존에 썼던 거는 집에 가져가서 쓰고 있고 이거는 사무실에서 계속 촬영할 때 쓰려고 새로 샀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거의 저한테는 외매 역작급. 어차피 지금 못 사는데 이렇게 칭찬해서 뭐해, 그쵸? 외매에서 좀 빠르게 헬로키티는 아니더라도 재생산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루미르 로사비치 팔레트 쓰면 얼추 비슷한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로사비치로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로사비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소이핑크 블러링에 들어간 비슷한 컬러들만 쓸게요. 요거 베이스로 쓰겠습니다. 눈두덩이에 넓게 발라줘요. 아이 메이크업도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 메이크업은 그냥 블러셔가 다 있어. 블러셔랑 하이라이터. 그래서 요즘에 같은 아이 메이크업에도 블러셔만 느낌 다르게 해주면 확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블러셔에 관심이 진짜 많아졌어요. 원래도 예전부터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 블러셔를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어. 언더도 살짝 넓게 발라줄게요. 잠깐만 다시 보자. 내 얼굴 좀 다시 보자. 좀 유난히 예쁘게 화장이 잘 됐다 싶은 날들. 전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한다고 저 느낌이 완전히 안 날 수 있어요. 저 때 얼굴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중간 컬러는 이걸로 할게요. 근데 이거랑 좀 섞자. 이렇게 섞을게요. 아무리 화장을 좀 비슷하게 한다고 한들 전날에 얼굴 컨디션을 따라할 순 없거든요. 여러모로 얼굴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날이어서 더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방금 썼던 이 컬러로 애교살을 좀 그림자를 조금 넓게 잡았던 것 같아. 근데 맨날 넓게 잡는다고 하고 그렇게 넓게 잡진 않아요. 근데 좀 도톰하게 잡았어요, 전날. 제가 봐도 살짝 평소보다 도톰하게 잡았고 살짝 그 삼각존 뒤에까지 잡았네요. 애교살, 눈동자 아래에서 시작해서 지금 도톰하게 했죠? 살짝 둥글려서 이 삼각존 아래까지 음영 넣어주고 눈 앞머리에도 얇게. 눈 앞머리는 애교살 그림자를 두껍게 잡으면 되게 안 예뻐요. 그냥 번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좀 얇게 잡았어요. 그리고 삼각존도 생각보다 터서 이렇게 예쁘게 싹 꼬리까지 연결되는 느낌을 만들어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트임 라이너로 썼어요. 스쿨포스쿨 텐더를 쓸 거고요. 아래로 이렇게 까요. 그리고 눈 앞머리부터 텐더로 음영을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눈물 점막 아래쪽에 속눈썹 따라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쪽은 속눈썹 따라가지 마시고 살짝 무시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리고 뒤에 꼬리까지 연결한다 생각하고 그림자를 미리 이렇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아이라인 잡을 때 편하거든요. 이 텐더 컬러가 엄청 진하지 않아서 이렇게 가이드 살짝 만들어주면 나중에 어색하지 않게 라인까지 이을 수 있어서 편해요.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튼 느낌이 엄청 자연스럽게 그림자 지듯이 들어갔죠. 이걸로 가이드를 잡아주고 이 섀도우로 한 번 더 방금 발라준 영역을 자연스럽게 덮어줘요. 그래서 눈이 아래로 조금 트여 보이게 연출을 해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눈 앞머리의 음영이 은은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삐아 누디 슬림 아이라이너 누 바닐라. 지금 살짝 애교살 밝혀주는 영역이 저 음영 라이너로 침범됐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얘로 밝혀주면서 애교살을 조금 도톰하게 볼륨감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뒤에 조금 도톰하게 잡아줄게요.
그럼 과하지 않은데 엄청 자연스럽게 눈이 아래로 트였죠. 이렇게 메이크업하면 중안부가 조금 더 짧아 보여요. 지금 한쪽은 아이라인 그렸거든요. 반대쪽도 그릴게요. 삐아 누디 슬림 아이라이너 누 모카고요. 이 누 모카 좋은 듯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듯 근데 계속 손은 가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일단 너무 얇아서 터치를 좀 많이 해야 돼서 귀찮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좀 섬세하게 쓰기가 좋아요. 요즘에는 라인을 너무 두껍게 빼고 싶지 않은데 라이너가 두꺼우면 라인도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얘가 엄청 얇기 때문에 저절로 라인이 좀 얇아지더라고요. 대신에 저는 이런 점막 부분들 좀 꼼꼼하게 안 해주면은 점막까지는 아닌데 눈을 이렇게 했을 때 숨어있는 눈두덩이 살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해주면 나중에 거기가 눈 깜빡깜빡할 때 비어 보여서 그게 좀 귀찮아요. 근데 이런 데 채울 때 꽤나 면적이 넓어서 좀 많이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얇은 걸 쓰면은 그게 되게 귀찮아요. 하지만 눈 꼬리를 뺄 때는 얘가 엄청 슬림해서 이렇게 싹 얇게 너무 잘 빠져요. 쌍꺼풀 있어서 라인을 진짜 얇게만 빼야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제 마지막 컬러 이거 근데 전날 좀 밤늦게 찍어가지고 얼굴이 붓기가 진짜 싹 빠져있다.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뭐가 부어? 안 부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침에 만났을 때, 점심에 만났을 때 얼굴이 되게 다르고요. 6시부터 조금 예뻐져요. 그리고 밤 9시가 피크. 9시 되면은 진짜 예뻐요. 제가 막 스스로 나 예쁘다,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컨디션, 그 붓기의 경과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그 밤 9시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전날 진짜 난리 부르스를 쳐야 돼요. 일단 저녁을 안 먹어야 되고 걸을 거면 2시간, 뛸 거면 1시간 이상은 뛰어야 다음날 안 부어요. 근데 이것도 걷거나 뛰는 것도 저녁을 먹으면 부어요. 그래서 중요한 화보 촬영 있거나 할 때는 전날 저녁을 막 4시, 5시 이렇게 일찍 먹거나 안 먹거나 그날도 속눈썹은 코링코 붙였어요. 퓨어 라이트. 속눈썹 붙이는 과정. 일단 저는 뷰러를 달궈서 무조건 컬링을 빡세게 합니다. 빡빡 찝어줍니다. 그리고 톡톡하라 속눈썹을 붙여줘요. 이런 노글루 속눈썹은 노글루용 트위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집을 때 글루에 묻지 않게 집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짚고 한번 방향을 바꿔준 다음에 붙이거든요. 눈꼬리부터 11mm를 붙여줍니다. 완전 점막에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속눈썹 바로 아랫단에 붙인다고 생각하면서 붙여야 돼요. 점막에 냅다 붙인다 생각하시면 눈 깜빡할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눈썹 라인에 맞춰서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길이는 사람마다 맞는 적정한 길이가 있겠지만 저는 끝에는 11, 여기는 10mm 이어서 붙여줘요. 이렇게. 그 앞에는 9mm. 만약에 한 방에 붙이는 게 어렵다 하면은 이렇게 대충 붙인 다음에 비비적 하면서 자리를 찾아가요. 그러면 얘가 또 살짝 그 비비적 하는 동안에 위치가 좀 변경되기 때문에 또 9mm. 눈을 원래 이렇게 뒤집어 까고 붙이면 진짜 편한데 저는 지금 거울도 멀리 있어서 가까이 거울도 봐야 되고 하니까 눈을 그냥 이렇게 내리 깔고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붙이면 훨씬 편합니다. 여기도 9mm 대충 붙이고 비비적 하면서 자리 잡아요. 그리고 잘 붙어라 하나씩 꾹꾹 눌러주면 끝! 잘 붙여졌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스카라를 해줘야 돼요.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스키니 브라운. 전에 제 기억에 블랙을 안 썼어요. 뭔가 샤한 느낌? 발레코어 느낌 낼 건데 너무 또렷한 느낌보다는 적당히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서 브라운을 썼던 기억이 나요. 이 마스카라로 속눈썹들을 좀 가닥가닥 자기들끼리 잘 뭉쳐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이걸로 좀 지그재그하면서 발라주기만 해도 자기들끼리 뭉쳐지거든요. 다른 마스카라보다 속눈썹 붙이고 이 스키니 타입 쓰면 좀 편해요. 그리고 언더도 중앙 위주로 한번 발라줬어요. 눈꼬리 끝쪽은 별로 안 했고 동공 아래쪽만. 그리고 언더 바르는 동안에 위에 바른 마스카라가 살짝 굳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서 살짝 비벼줘요. 비벼. 근데 이때 막 비비면 안 돼요. 그러면 방향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살짝 잡고 미세하게 살짝 비벼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갈해졌죠. 만약에 뿌리 쪽이 덜 비벼졌다 하면은 그냥 트위저로 한 번씩만 이렇게 찝어주면 엄청 깔끔해져요. 그럼 끝! 그리고 속눈썹들이 방향이 다 알맞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뷰러를 해서 확실하게 컬링까지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 다르죠? 짜란! 속눈썹 다 붙이고 왔어요. 잘 붙었죠? 지금 보니까 언더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바를게요. 조금 약해.
눈 앞머리 쪽도 한 번 더 발라주고 이제 중요한 타입이에요. 그날 메이크업의 메인이 블러셔였다면 부재료, 제일 중요한 부재료 중에 하나가 하이라이터였어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터는 요 롬앤 베러덴 볼륨어 또 등장하고요. 요것을 또 열심히 써줬어요. 제가 요 제일 위에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눈 앞머리에 애교살까지 이어서 애교살 그림자 아래쪽으로 이어서 살짝 블렌딩. 요렇게 좀 샤하게 만들어서 그 요정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줬어요. 아주 좋은 느낌. 똑같이 눈 앞머리 트듯이 발라주는데 위로 연결하고 남은 양으로 애교살 그림자 아래 영역으로 얘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 앞머리에 한 번 더 화려하게 톡톡. 그래서 이렇게 해줘서 이 하이라이터가 되게 예뻐 보였을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는 왠지 더 넓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넓은 것보다는 딱 이 정도가 좋고 코 하이라이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컬러 사용을 했어요. 같은 컬러 사용해서 살짝 위쪽으로 광감을 넣어줬어요. 이게 잘 보면 되게 화이트시하지만 은은하게 연핑크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크업에도 아주 잘 어울렸다. 그리고 여기 핑크빔 나는 컬러가 있어요 또. 이 핑크빔 컬러로 코를 한 번 더 광감을 쌓아줬어요. 사실 이 첫 번째에 있는 볼륨어 컬러를 제가 여기 팔자 쪽에도 한번 써봤는데 이게 완전 무펄 볼륨어가 아니라 쉬머 볼륨어잖아요. 그래서 팔자에 쓰면은 약간의 뭔가 그 피부결 부각? 그런 게 느껴져서 팔자에는 별로더라고요. 그때 바르고 부랴부랴 쿠션으로 덮었는데 그럼 조금 두꺼워지니까 오늘은 안 할게요. 이 핑크빔 친구 애교살 아까 누바닐라로 밝혀줬잖아요. 밝혀준 애교살을 얘로 한번 덮어줬어요. 저는 누바닐라만 바르면 좀 갈라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뭘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어. 느낌 보려고 머리를 그때처럼 하고 왔어요. 이 헤어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헤어를 진짜 못해요. 앞모습만 예쁜 거예요. 제가 맨날 저 헤어를 잘 못해서 헤어 팁을 드릴 수가 없다 얘기하는데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해서 그래요. 이따구라 그래요. 그때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립만 바르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신상 발라보려고요. 그 전에 제가 맨날 바르는 립 펜슬 하트 퍼센트 라인 프루프 베이지 살몬으로 살짝만 이 입술 외가 어둑어둑한 거 있죠? 이것만 커버해둘게요. 그래도 립 발색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너무 진하게는 안 바르겠습니다. 아 맞아. 블러셔 코끝에도 발라야 돼요. 그래야 그 느낌이다. 핑크핑크하게 넣어줘야 돼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복불복이라서 하기 싫은데 그 메이크업 느낌이 요걸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기도 해서 그래 섞어보자. 지금 이렇게 투명 파우더랑 요 볼륨어랑 섞어서 써볼게요. 볼륨어를 묻히고 살짝 투명 파우더를 묻혀. 그런 다음에 여기만 바를게요. 헉, 섞은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저거 볼륨어만 바르면 여기 모공이 너무 부각되거든요. 오! 이거 살았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하니까 모공 부각이 덜하네요.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날 사실은 메이크업이 요거 때문에 중안부가 확 살아나 보였을까? 지금 비포 애프터가 장난 아닌데? 그쵸? 근데 그래도 아예 모공 부각이 없지는 않아요. 좀 빛나니까 어쩔 순 없어요. 근데 예쁘긴 해. 이거는 양날의 검이다. 이 부분에 각질 부각 많고 모공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몰라, 다 됐고 나는 여기를 밝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우더랑 섞어서 쓰기 나쁘진 않아요. 오늘 립은 이거. 제가 컬러그램 누디 블러 스틱 좋아하는 거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특히 누디 블러 스틱 중에서 킹로즈 악게. 킹로즈만 진짜 몇 번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컬러그램의 누디 블러 틴트가 스틱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틴트 패키지를 그대로 스틱으로 만든 것 같아서 엄청 귀엽죠? 제가 또 매트 립스틱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못 발랐어요. 없어서. 안 나오니까. 이 맛이 있는데 그 맛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누디 블러 스틱은 이런 스틱 타입이고요. 사용해보면 부드럽게 발리고 얇게 입술에 밀착된 다음 픽싱되는 블러 제형이에요. 확실히 틴트보다 더 얇게 눌리면서 발리기 때문에 밀착력이 더 좋아요. 또 입술 위에서 들뜨지 않아서 마치 자석처럼 착 붙어 있어요. 스틱 타입이기 때문에 입술 안쪽에 뭉치는 요플레나 겉도는 현상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요. 입술에 착 밀착되는 고정력이 좋아서 틴트보다 지워짐이 덜해요. 근데 아무래도 매트한 블러 스틱이잖아요. 아주 건조한 입술 위에 바르면 마찰력이 느껴질 수 있고요. 아무리 부드럽게 발려도 각질이 많으면 끼일 수 있어요. 지금 저처럼 입술을 좀 살짝 정리하고 바르면 더 깔끔하고 균일하게 블러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블러 스틱을 워낙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런 블러 제형을 제대로 리뷰를
한 적이 없어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블러 스틱류들 있잖아요. 립스틱이든 치크든 이런 블러 제형들은 제일 최초에 바르실 때 바로 입술에 바르기보다는 살짝 컬러 확인하는 느낌으로 손바닥에서 표면을 녹여주시면 좋아요. 제일 처음에는 표면이 조금 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손바닥에 표면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면 입술에 바를 때 훨씬 부드럽게 잘 펴발려요. 그리고 매트 립스틱 좋아하는 1인으로서 이런 매트한 스틱들 쓰면 마찰력 때문에 되게 잘 부러져요. 진짜 잘 부러져서 그냥 어거지로 넣어서 사용하곤 하는데 스틱을 길게 감싼 패키지 때문에 그냥 조금씩만 올려서 사용해주시면 잘 안 부러지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진짜 잘 부러졌을 거예요. 자, 컬러는 이렇게 총 11가지 컬러가 있어요. 베이스 립으로 쓰기에 너무 좋은 제형이라서 베이스로 쓰기 좋은 컬러들도 잘 나와 있고 포인트 컬러, 그윽한 컬러 아주 다양하게 온도도 웜, 쿨, 뉴트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의 사랑, 모두의 사랑 누디블러 틴트 베스트셀러인 킹로즈도 스틱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7호 킹로즈와 4호 키즈핑크는 이번에 올리브영과 포켓몬 코리아가 콜라보해서 나온 컬러그램 포켓몬 에디션 단독 기획으로도 추가 출시돼요. 근데 그냥 포켓몬이 아니라 이 아방한 표정이 정말 귀여운 변신이 서툰 메타몽 버전이에요. 4호, 7호는 메타몽 실 스티커 랜덤 1개와 포켓몬 메탈참 랜덤 1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랜덤으로 나오는 실 스티커랑 메탈참 기대하실 것 같아요. 오리지널 패키지도 같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서 구매하시면 돼요. 테스트하면서 킹로즈도 너무 잘 썼지만 저는 베이스 컬러인 2호 너드 샌드도 너무 잘 썼어요. 그리고 10호 덜모브도 진짜 예뻐요. 제가 빠르게 하나씩 발라서 제가 좋아하는 세 컬러 다 보여드리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걸로 오늘 마무리할게요. 2호 너드 샌드 베이스의 립 컬러로 넣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쓱 바르자마자 블러 처리된 것처럼 싹 발린 거 보이시죠? 확실히 틴트보다 밀착력이 더 좋고 입술에 딱 자석처럼 붙는 것처럼 표현돼요. 너드샌드 컬러 자체는 완전 노란 베이지보다는 살짝 이렇게 뉴트럴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두루두루 쓰기 좋은데 명도가 완전 밝진 않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이렇게 발라도 분위기가 있는 컬러라 너무 좋았어요. 살짝 뮤트한 베이지에 은은하게 로즈가 좀 섞인 느낌? 그리고 제일 잘 바르고 다닌 킹로즈. 킹로즈는 역시 제가 좀 많이 바르고 다녔다고 엄청 부드럽게 스르륵 발려요. 이런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킹로즈 사랑하잖아요. 스틱 테스터 받고 나서는 계속 스틱 버전의 킹로즈를 바르고 있어요. 매트 립스틱들 중에서도 광이 정말 안 도는 타입의 완전 무광 블러 스틱이에요. 그리고 입술 위에서도 엄청 얇게 밀착되기 때문에 뭔가 이 위에 겉도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묻어남도 별로 없어요. 밀착력이 킹로즈 컬러야 뭐 말해 뭐예요. 그냥 웜쿨 많이 안 타는 뉴트럴한 로즈. 너무 예쁘죠? 그리고 덜모브 컬러도 너무 예쁜데 이런 색이에요.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백화점, 맥 립스틱 같은 그런 색감. 발라보면 브라운에 모브를 살짝 오묘하게 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맥이 스쳐 지나가는 컬러감이라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덜모브 컬러도 너무너무 예뻐서 이것도 추천해요. 진짜 덜모브도 너무너무 예쁜데 그래도 킹로즈로 마무리할까봐요. 오늘 제가 원하는 느낌? 약간 이전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색감은 킹로즈 같아요. 근데 그냥 킹로즈만 바르는 것보다 러드신들을 일단 1차로 베이스로 바를게요. 그리고 안쪽에 킹로즈를 살짝 발라서 레이어링 해주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2호, 7호 조합으로 메이크업 마무리할게요. 블러봄이 오는 것 같더니 블러 스틱까지 나왔어요. 매트판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보송보송한 게 왜 이렇게 좋을까요? 이 컬러그램 신제품 누디 블러 스틱은 4월 24일 이미 출시됐고요. 4호, 7호 포켓몬 에디션은 5월 1일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끝이에요. 헤어를 이미 하고 와서 뭐 따로 변신할 게 없네요. 그때 했던 메이크업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얼굴 컨디션은 좀 다르지만 한번 되새김질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블러셔의 비밀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 다 해결됐죠?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느낌처럼 발레코어한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이에요. 이 치크가 넓게 뭔가 핀터레스트 무드깔로 싹 퍼진 느낌 때문에 메이크업이 유난히 살짝 유니크해 보이면서도 데일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많이 궁금해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